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서툰 모습을 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미지의 서울 3회를 관통하는 주제였는데요. 잘 보이려고 애쓸 땐 꿈쩍도 않던 마음이 애를 쓸 때는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이 이유 없이 열리는 의외의 순간들, 그건 사람의 약한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구처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호수와 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 강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약점일지도 모르니 약점 들킬까봐 소라고등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별이 가득한 자리로 나와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정말 미지의 서울은 힐링 드라마가 확실한 것 같아요. 살인과 사건이 나와 추리를 가득해야 하는 드라마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미지의 서울처럼 매일매일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은 꼭 선물을 받은 기분인데요. 한편 3회에서 새로 등장한 미지 미래의 친구 박지우는 미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미지가 부상으로 육상을 그만둔 이후 지우는 미지 대신 미래와 놀았죠. 그런데 박지우는 자긴 미지 1호 팬이었고 미래한테 맨날 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다녔다며 뭐가 서운해서 관계가 멀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미지가 다쳤던 날 호수는 미지의 경기에 꼭 오기로 약속을 했으나 어쩐 일인지 미래와 함께 경기장에 왔고 미래는 호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지가 넘어졌던 거고요. 이후 서로 좋아하는 게 확실하던 호수와 미지는 멀어졌고 미지는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아이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미지의 사람이었던 박지윤과 이호수 그리고 유미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에서 미래는 난 널 왜 따라했던 걸까? 라는 혼잣말을 했었는데요. 미래는 생각보다 미지에 대한 질투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 미지는 반짝이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었습니다. 물론 미지는 온통 미래에게 쏠린 엄마의 애정을 받지 못해 굶주린 상태였지만요. 미래는 자신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이 더 가슴 아파해서 웬만해서는 꾹 참았어요. 또한 아픈 몸은 어쩌지 못하니 다른 부분만큼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어린이가 되었죠. 덕분에 영재 소리도 꽤 들었고 어딜 가나 모범생 취급을 받았지만 유독 시어머니 좋지 않은 미래가 얻어내는 성적은 결국 노력과 정비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가 육상에서 눈부신 재능을 발견한 순간 미래는 재능 앞에서 노력이라는 건 초라한 몸부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미래는 미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지가 좋아하는 호수랑 미지랑 친한 친구 박지훈 모두 내 걸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기에 호수와 서울로 모인 호수를 보러 갔을 때 미지가 노래를 부르던 무지개 분수를 보고 싶다고 말했던 거겠죠. 미래는 미지의 삶을 살며 항상 밝고 행복한 줄만 알았던 미지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래가 먼저 미지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 미지가 그 일들에 대해 먼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사회예고를 보니 미지는 미래의 모습으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미지는 고등학교 때 미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김로사는 미지가 어쩔 줄 몰라 난처해야 하는 순간 자신의 손을 꾹꾹 누르는 모습을 보고는 같은 습관을 가졌던 과거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김로사 자신인지 아니면 자신의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김로사가 갖고 있는 아픔의 기억이 미지의 모습과 겹친 순간 로사는 미지를 보듬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로사는 박지훈에게는 이모 할머니라고 거짓말을 해주었고 회사의 미팅 제안까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김로사는 애 하나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김로사 본인도 미지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들키는 거지 같은 순간도 경험해 봤을 테고요. 이렇게 미지는 마침내 김로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뭐든 할 수 있게 된 호수도 미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미지는 과연 이호수와 김로사의 조력을 받아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 로사가 건물 안 팔고 미래네 회사 사람들한테 애 앞세워서 그렇게 비열하게 굴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속이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한편 김로사는 미지가 화장실 열쇠를 편의점에 맡겼다고 쓴 메모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댓글을 보니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냐는 분도 계시던데
전 그냥 김로사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시인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글을 못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호수는 입학장학금을 준 로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로사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지만 찾아온 이는 한 명도 없었기에 호수의 인사에 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호수에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저녁은 먹었냐고 환한 웃음을 짓는 김로사를 보니 괜히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호수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 때 호수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싫냐는 친구의 물음에 내 자신이 가장 싫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자신이 싫었을 수도 있고, 첫사랑인 미지의 부상이 내 탓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싫었을 수도 있겠죠.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공한 친구가 대학 강연에서 유일한 선이자 본질은 누구의 편에 서든 이기는 것이라고 했을 때 호수는 감명받은 얼굴로 박수를 쳤는데요. 하지만 누구의 편에 서든 이기는 건 호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호수는 자신의 신념대로 돕고 싶은 사람을 이기게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 버린 건데요. 그렇게 호기롭게 퇴사를 했으나 사회 예고를 보니 호수는 퇴사를 하고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그 회사가 내가 갈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호수는 곧 힘을 내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미지가 호수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런 취미도 없이 집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만 하는 호수는 뜨개질을 하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호수가 미래가 아니라는 미지라는 걸 딱 알아봤을 때 미지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긴 했지만 그래도 호수가 좀 알아챈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말이나 행동 전부 미지스러운 건 둘째치고도 호수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건 항상 미지였고 서울에서 우연히 마주한 미래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바꾸고 있으니 이건 미래가 아닌 미지일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는 장면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박지훈 캐릭터 은근 비호감이지 않나요?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가 된 호수랑 잘해보고 싶어서 차 태워준다고 했는데 호수의 선택이 대박이었어요. 미지랑 같이 전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미지를 지훈의 차에 태우다니. 사실 이것만 봐도 호수의 성격이 잘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내가 편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양보한 거잖아요. 분명 미지가 자기랑 같이 전철 타자고 시그널을 보냈지만 그것도 못 알아챌 만큼 말이죠.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